네, 189페이지가 되겠고요. 잠깐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목차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 세금 부분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1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금 부분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것이거든요. 자, 7장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과세표준,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납세 절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오늘 배울 부분은 총칙입니다. 총칙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총 규칙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세부적으로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러하거나 오늘 나갈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 페이지 189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총칙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세금에 대한 총규칙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부가가치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뭘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뭐 밑줄 칠 필요는 없겠고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쓸 공간이 많죠, 그쵸? 네, 여기다가 한번 내용 좀 쓰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업자 어떤 사장님이 있거든요. 네, 사장님이 물건을 주워 왔대요. 물건 0 물건을 주워 왔습니다. 쭉쭉. 자, 물건을 주워 와가지고 이 사장님이 물건을 팔았대요. 10,000원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요, 물건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 사장님은 물건을 주워와서 10,000원만큼 가치를 더해가지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뭐냐면 부가 더해진 가치를 얘기해요. 10,000원만큼 더해가지고 물건을 팔았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더 쓸게요. 자, 어떤 사장님이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손님한테. 자, 얼마를 팔까요? 10,000원보단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그쵸? 자, 이 사장님은 30,000원에 물건을 팔았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사장님은요, 얼마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했죠? 10,000원짜리 물건 사와서 20,000원만큼 더해가지고 물건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뭐라고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됐나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잠깐 밑으로 내려갈게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뭐냐면 잠깐 보세요. 여기 밑줄 칠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뭐냐? 부가가치세는 재화, 물건이나 용역, 서비스가 생산돼서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방금 전에 유통 과정을 봤었죠? 네, 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더해진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는 것을 말한다. 그냥 방금 전에 그림 이해했으면 된 겁니다. 그냥 밑줄 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네, 그 정도만 딱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 부가가치세 계산이 있는데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일단 체크 좀 해주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매출세액에서 밑에다가 쓸게요. 여러분들 여기 좀 칸 좀 남겨주세요. 이거 내일 쓸 건데 이쪽 중간에.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다음에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한번 계산 좀 해볼게요. 이 사장님 입장에서 자, 일단 매출이 뭐냐면 나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판매했다는 뜻이에요. 판매. 됐습니까? 한자는 됐고요. 판매한 금액이 얼마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 10,000원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10,000원에 대해서 매출액, 판매한 금액, 세금을 때린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몇 퍼센트냐면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결론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금액 1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쵸? 10,000원에 대해서 10% 세금 때리면 1,000원이 되겠죠. 자, 매입세액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매입이 뭐냐면 들어온 거, 사온 거 얘기합니다. 얼마에 사왔죠? 물건 주워 왔어요. 0. 됐어요? 구입한 금액에다가 세금을 때린 금액입니다. 세금 몇 퍼센트?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따라서 0에다가 어떤 걸 곱하더라도 0이죠. 그쵸? 네. 따라서 매입세액은 0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을 빼주면 납부세액 1,000원만큼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1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서 팔았습니다. 10,000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 1,000원만큼 세금을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신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장님 입장에서 해보자. 그럼 자, 두 번째 사장님 입장에서 세금 계산을 해보죠. 자, 매출세액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매출 판매한 금액이 얼마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 30,000원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30,000원. 매출액은 얼마? 30,000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세금을 때립니다.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 10%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얼마? 3,000원이 되겠어요. 됐나요? 자, 매입세액 계산해보죠. 자, 구입한 금액은 얼마죠? 이 사장님 입장에서 10,000원의 물건 구매했잖아요. 10,000원에 대해서 구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때린 금액, 세금 몇 퍼센트? 10%입니다. 그럼 매입세액은 얼마?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 계산해보죠. 매출세액에서 빼기 매입세액을 빼주시면 납부할 세금이 얼마? 2,000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사장님은 20,000원만큼 가치를 높여 팔았고 20,000원에 대해서 10%인 2,000원만큼 세금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간략하게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도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됐나요? 내용 살펴볼게요. 됐나요? 됐나? 이거 복습 강의로 다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내일 또 다시 설명할 건데,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가 뭐라고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것이다. 방금 전에 그 그림 됐어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쌤, 여기 막 이상한 공식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 3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특징이 있습니다. 자, 특징도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특징. 자, 특징 보시면요. 국세입니다. 국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세. 자, 국세가 뭐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국세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국세가 되겠고요. 자, 간접세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접세 시험에 정말로 잘 나와요. 간접세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오늘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일단은 내일 다시 한번 유통구조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소비세라고 돼 있어요. 특히 일반 소비세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일반 소비세가 뭐냐면 잠깐 여기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캡처해 놨는데 보시면 자, 잘 보세요. 화면. 자, 소비자가 물건을 소비했죠. 물건을 사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쵸?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서 내는 세금들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소비세라고 합니다. 일반 소비세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단계 소비세라고 돼 있죠. 체크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단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단계? 물건 판매하는 거 그런 느낌이죠. 그쵸? 다자가 뭐냐면 다단계 다자가 뭐냐면 마늘 다자예요. 여러 단계에서. 자, 여기도 세금 걷어드리고요. 여기도 세금 걷어드립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세금을 걷어드린다. 여러 단계에서 세금을 걷어드린다. 다단계 소비세라고도 하고요. 다단계 거래세라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4번은 일단 건너뛰시고요. 5번 체크해 주세요. 5번 전단계 세액공제법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고 뭐라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세액 우리 어떻게 계산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했죠. 여기 보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했잖아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6번 보시면 단일세율입니다. 단일세율 하나의 세율입니다. 세율 몇 퍼센트? 10%. 부가가치세는 10%구나. 하나의 세율이구나. 자, 그리고 7번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책에 안 써져 있어요. 7번 쓰세요. 물세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에요. 자, 8번 또 쓰세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안 써져 있네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시험에 정말로 잘 나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자, 뜻이 뭐냐면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자, 밑에다가 더 쓰십시오. 자,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은요,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퍼센트냐면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단 이렇게 쓰시고요. 자, 수입의 경우에는요. 자,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10% 세금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수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0% 세금을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0% 세금 때린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 0% 세금을 때리게 된다. 그다음에 잘 나오는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는 근데 내일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거 전단계 세액공제법.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다. 틀렸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요게 가장 잘 나옵니다. 물론 이거 다 나왔어요. 분명히 다 나온 적은 있었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거 요거 가지고 장난쳐요. 자, 이따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넘어가시죠. 19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회계 방금 전까지 배웠잖아요. 저번 주까지 회계 배웠고요. 지금 세금 부분 나가고 있어요. 세법이라고 하거든요. 세금 부분. 이게 학습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회계는요, 이해 과목이에요. 물론 단어들이 있죠. 복리후생비, 뭐 접대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통신비,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건 단어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장부 기록하는 건 외워야 되겠지만 이해 과목이에요. 그거는 많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어려웠었죠. 근데 세법은요, 암기예요. 이쪽은 좀 암기예요. 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고요. 웃긴 거는 쉬는 시간 되면 다 까먹어요. 그쵸?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이에요. 세법. 세법 잘 봐요. 세법. 그래요. 그런 거예요. 참 웃겨. 논리도 깊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유, 힘들다.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다시 한번 복습 강의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쪽 부분은. 자,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데, 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세금 누가 신고하냐면 사장님들이 세금 신고합니다. 자, 이거는 후 누가 세금을 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면 세금을 누가 신고하냐면 여기 보세요. 세금을 사장님들이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 누구? 사장님입니다.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사장님입니다. 여기 체크.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됐나요? 사장님은 근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외울 것 되게 많다. 사장님은 여기 밑에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과세사업자 체크 좀 해주시고요. 면세사업자 체크 좀 해주세요. 자, 밑에다가 쓰지 마세요. 요거는 자, 어떤 사장님이 있었어요. 사장님은 두 명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가 있고요.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일단 과세라는 표현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요. 자, 옆에다가 용어 정리 좀 잠깐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세요. 요거는 과세가 무엇인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과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뭔 뜻이에요? 세금을 때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쓰세요. 면세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면세가 뭘까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세금 안 때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는 뭐예요? 세금을 때리는 사장님들. 면세사업자는 뭐겠어요? 세금을 안 때리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장님들. 정확하게 하면 과세사업자는 세금이 부과되는, 세금을 때리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과세사업자라고 하고요. 세금이 면제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장님을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여하튼 과세는 뭐다? 세금을 때린다. 면세는 뭐다? 세금을 안 때린다. 잘 봐요. 중요한 거. 자,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면세사업자는 뭐라고요? 세금이 면제된대요. 세금 면제된다고, 세금 안 때린다고. 세금 안 때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할 필요가 없죠. 세금이 면제되니까.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예. 됐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낼 필요가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생각보다 이 보기가 잘 나와요. 그냥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 안 하는구나. 결론,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런데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때리니까 세금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뭔가 계산 구조가 있겠네요. 됐어요? 중요한 거 요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안 때리니까 세금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에 보기에 잘 나왔었어요. 자, 근데 과세사업자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과세자 체크, 간이 과세자 체크. 세금을 때리는 사장님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과세자가 있고요,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다 밑줄 치시죠. 자, 개인 사장님으로서 직전 0년 동안, 역자가 뭐냐면 달력할 때 역자예요. 작년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작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보다 못 판 사장님들, 그러니까 미달하는 자, 그러니까 소규모 사장님을 얘기합니다. 돈 많이 못 버는 사장님, 작년도에 8천만 원밖에 못 번 사장님, 미달하는 자, 그게 간이과세자입니다. 자, 요거 정의 가지고 장난친 적 많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1년 동안 공급 대가 8천만 원 초과하는 자이다. 돈 많이 번다. 아니죠. 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도에 8천만 원 미달하면은 소규모 사장님으로서 간이과세자가 되고, 8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돈 많이 번다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구나. 됐나요? 자, 시험에 나올 부분, 요 부분, 간이과세자하고 면세사업자는 세금 납부할 필요가 없다. 요 부분입니다. 쌤, 이건 뭔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아시죠? 아까 전에 계산구조. 근데 요거 계산구조가 좀 이상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체크할 필요 없어요. 됐나요? 방금 전까지 뭘 배웠냐면 납세 의무자, 세금을 누가 신고한다? 사장님들이 세금을 신고하고요. 사장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세금을 면제되니까 세금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을 때리니까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장님을 얘기한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옛날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게 4,8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됐어요. 4,800만 원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옛날 거, 옛날에 배우신 분들, 여러분들 세법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또 근데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합격하세요. 2월달에 합격하세요. 4월달에 또 바뀝니다. 이런 씨. 근데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많이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웬만해서 다 바꿔놨고요. 이미 잘 안 바뀝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나마. 넘어가시죠. 자, 3번 보시죠.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자, 과세기간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과세가 뭐라고? 과세. 세금을 부과하겠다. 세금 때리겠다. 세금을 때리는 기간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when에 대한 설명입니다. when. 세금을 언제 신고 납부할 것인지. 방금 전에 뭐 배웠죠? 세금을 누가 신고하는지 후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기 장이 뭐라고요? 총칙입니다. 총규칙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됐나요? 자, 1번 과세기간 뭐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 막 이상한 표가 나와있죠? 네, 저는 표로 안 할 거예요. 자, 맨 밑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림을 쭉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큼지막하게 그리세요. 네. 자, 여기가 1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1월 1일. 그리고 여기가 12월 31일. 제가 타임라인을 그릴 거예요. 1년치. 좀 큼지막하게 그리세요. 네, 중간에 막 쓸 게 많으니까. 자,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는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1년에 2번. 자, 1년을 반으로 쪼개면 언제예요? 6월달이겠죠? 그쵸?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자, 1월 1일부터 6월달까지 세금 계산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1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 계산을 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아,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세금을 1년에 2번 신고하는구나.
자, 여러분들 여기 중간에 또 쓸 거 많아요. 자, 잠깐.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만. 잠깐, 위에 볼게요. 여기 보시면 1기라고 돼 있죠. 2기라고 돼 있죠.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쵸?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됐어요? 1년을 두 번으로 쪼갠다. 됐습니까? 됐고.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세금 계산을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세금 계산을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냐면 잘 들으세요. 자,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25일 7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준 거예요. 1월 달부터 너 6월 달까지 세금 계산 해가지고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라. 시간을 좀 준 거예요. 계산할 시간을 준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세액 계산한 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겠어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납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잠깐 여기 책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과세기간 종료일 며칠 이내?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됐나요? 저는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 뿐이에요.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원칙은 요거였습니다. 자, 개인 사장님들은 이렇게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1년에 몇 번? 2번입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 쓰지 마세요. 국가 입장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쵸? 지금 힘들잖아요.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세금을 걷어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법인 같은 경우는요. 주식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개인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 삼성전자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입니다. 잘 보세요. 자, 1기 과세기간을 또 반으로 쪼갭니다. 2기 과세기간을 또 반으로 쪼갭니다. 그럼 몇 월이겠어요? 요거는 자,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반으로 쪼개면 3월이에요. 3월 31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2기 과세기간을 또 반으로 쪼갰어요. 여기가 언제일까요? 7, 8, 9. 네, 9월 달까지입니다. 9월 30일. 자, 그리고 잘 들으세요.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정. 1월부터 3월 달까지를 1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6월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1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2기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장님들은 1년에 2번인데 법인 사장님들은 1년에 4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달까지 세금 계산해가지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겠어요? 패턴이 똑같잖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언제겠어요?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1월부터 3월달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세금 계산해간 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7월 25일 날 맞습니다. 자, 7월달부터 9월달까지 세금 계산한 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 언제겠어요? 10월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세금 계산한 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연도 1월 25일자 맞네요. 법인 사장님들은 이렇게 4번 세금을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개인 사장님 1년에 2번이 아닌 법인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법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자, 1년에 4번 세금을 납부한다. 자, 그리고 잠깐 그림은 다시 보여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1기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1월부터 3월달까지였어요. 됐어요? 그리고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부터 9월달까지였어요. 그걸 저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종료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저는 그림으로 다 그린 거예요. 됐습니까? 그림 다시 보여드릴게. 이렇게 이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1기 예정신고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1월부터 3월달까지인 거 아셔야 돼요. 딱 튀어나와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1기 예정신고기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1월부터 3월달까지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1기 확정신고기간이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언제까지? 4월달부터 6월달까지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되세요? 3개월 오케이? 자, 2기 예정신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7월부터 9월달까지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2기 확정신고기간은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인 거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딱딱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이거 나중에 조회 문제 풀 때 중요합니다. 지금 조회를 안 풀어서 그래요. 네. 조회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시고 모르겠으면 네. 됐나요? 이제 납세지 들어갈게요. 아유, 뭐 오늘 하는 게 많냐? 뭔가? 별건 없는데 뭔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192페이지입니다. 아, 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잠깐. 납세지 갈게요. 납세지가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식 표현 중에 땅지자라고 하세요? 땅지자?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자, 요거는 뭐냐면 where 세금을 어디다가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 어디다 신고해야 되죠?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업장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사업장 주변에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외울 게 투성이죠? 그쵸? 자, 요거 암기사항. 아이고, 힘들어라. 요것도 암기사항.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요번 연도는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2월달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도. 2월달? 모르겠다. 그래도 체크는 좀 해드리자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업종별로 사업장이 달라져요. 약간. 자, 시험에 나온 거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체크만 해주시고요. 일단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 나왔어 사실. 다 나왔어.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있죠? 부동산 임대업 있죠? 자, 요거 헷갈리게 해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은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자, 법인이고요. 요건 부동산입니다.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자판기 판매하는 사장님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나왔네요. 예, 다 나왔어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무인자동 판매기입니다. 그나마 제일 잘 나온 게. 물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굳이 설명 좀 드려볼게요. 결국에 암기인데. 자, 광업이 뭐냐면 광부들 아세요? 광부들 뭐예요? 광산 들어가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산이 있대. 산. 여기 산이야. 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광산을 만들었대. 광산.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레일 있고. 그쵸? 여기 그림 좀 자유 좀 그리자. 레일 들어가가지고 이제 금 같은 거 캘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레일 쪽 여기 나오시면요. 여기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사무실.
잘 들어봐요. 자, 뭐가 사업장일까요? 자, 여기가 사업장일까요? 여기가 사업장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광업은 어디다? 여기가 사업장이 아니라 광부들이 커피 마시는 장소, 광업사무소가 여기가 사업장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예. 근데 이게 기억날까? 잘 기억 안 나. 결국에 암기야. 그런 내용이에요. 업종별로 좀 다르게 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따가 문제 볼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구체적인 사업장이 있는데 요것도 가끔씩 나왔습니다. 자, 직매장은 결론 사업장이다. 직접 판매하는 매장은 사업장이다. 하치장은요, 하치장은 창고입니다. 사업장이 아닙니다. 결론. 하치장은 창고라서, 창고예요, 창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 물건만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닙니다. 네, 요 정도 체크만 해주시고요. 이따가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사업장 주변에다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자, 5번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 등록할 때 있었죠? 잠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요거 본 적 있죠? 분명히. 그쵸? 이거 회사 등록 메뉴 해가지고 요거 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요거 입력하는 거 했었잖아요. 분명히. 그쵸? 자, 이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발급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부터 19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사업자 등록. 자, 사업자 등록의 의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2번. 자,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다 밑줄 치세요. 다. 읽어보시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를 며칠? 20일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하는 날 사업 개시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면 첫날에 뭐 해야 돼요? 친구 불러야 되죠. 나 사업하고 있어. 막 꽃도 받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날 되게 바쁠 거 아니에요. 뭐 행사한다고, 신규 오픈한다고. 그쵸?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20일 안에는 꼭 해달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는 걸 하는데 출생신고 그 날짜에 꼭 해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좀 기간을 줄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세무서가 요날 바쁘니까 요날까지 좀 해줘라. 20일 안에. 됐어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증 만들 수 있대요.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미리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만들어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는 꼭 만들어줘라 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꼭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꼭 만들어야 됩니다. 쌤, 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들면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갑니다. 가산세라고 들어봤어요? 가산세? 시험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가산세가 뭘까요? 가산, 더하다. 세금을 더해버린다. 세금 엄청나게 나와요. 사업자 등록증 안 만들면 세금 엄청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시면 매입세. 아까 전에 매출세에서 매입세 그런 거 있죠? 매입세 불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뭐냐면 아까 매출세액 계산한 거 있죠? 세금 다 내야 됩니다. 그럼 합니다. 요건 됐고 여하튼 언제까지 꼭 만들어줘라?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는 꼭 만들어줘라. 사업자 등록증을. 자, 그래서 세무서에 찾아갔어요. 세무서에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교부라고 돼 있죠? 세무서는 언제까지 이 사장님한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줘야 되냐? 2일 이내에 여기다 체크 좀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받은 세무서는 신청일로부터 며칠?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줘야 된다. 자, 2일입니다. 자, 옛날에 배우신 분 혹시 계신가? 3일이었는데 2일로 바뀌었습니다. 됐고요. 3일은 지워버리시고 2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힘들겠죠? 매년마다 바뀌는 걸 알아야 되니까 미치겠네. 맨날 공부해야 돼. 아주 그냥. 자,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뭐 5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뭐 이거 있는데 뭐 여기까지 됐어요. 사기꾼 업체일 수 있잖아. 마약을 판매하는 이상한 업체일 수 있잖아. 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도 있긴 있어요. 여하튼 원칙은 뭐다? 2일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사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바뀌었대요. 우리 회사가 이전을 한다거나 주소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바꿔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정정신고를 해줘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바꿔주세요 라고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또 2일 이내에 바꿔준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줘야 됩니다. 뭐 대표자가 바뀌었다던가 주소를 이전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정신고라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최근에 이게 시험에 나왔어. 내가 저번 강의에서 안 했거든요. 저번 강의에서 안 했는데 이게 나왔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증여.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폐업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조그마한 게 나와버렸어.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입니다. 증여로 인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굳이 최근에 나왔어. 자, 상속이라는 표현 아세요? 증여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상속이 뭘까요? 상속하고 증여의 개념을 아세요? 이 차이점? 상속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됐어요? 이렇게 재산을 받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증여라는 것은요, 살아 계실 때 주는 거예요. 됐어요? 이씨, 나 하기 싫어. 이거 상속세, 증여세잖아. 이게 나와버려가지고. 자,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정정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씨. 자, 증여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나도 살아 있고 살아 계실 때 받은 것인데, 이건 뭐냐면 정정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사업을 폐업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 망했고 이 자녀가 다시 사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폐업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깊이 나왔지? 그러니까 증여는 살아계실 때니까 아버지가 폐업했고 자녀가 다시 받는다, 사업을 시작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상속의 경우에는요, 돌아가셨잖아,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정정신고를 얘기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미친 문제. 참 웃겨요. 그래서 요거 상속, 증여,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증여만 폐업 사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